마왕 등장. 오늘은 주술회전에 나오는 후식으로 메구미가 귀멸의 칼날 세계관에 들어간다면 어땠을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4부예요.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마왕 메구미가 아카자를 퇴치하고 유각의 가 다키 남매를 퇴치한 뒤 만세극락교의 가 도우마를 퇴치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에 수월하니 1, 2, 3부를 먼저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 시나리오는 마왕님이 지 멋대로 쓰는 거라 작품의 설정 이딴 거 고려하지 않을 수 있으니 설정 오류인데요? 이딴 소리 하지 좀 말고 오타 같은 잡다한 실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왕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도우마까지 처치를 하게 된 마왕은 며칠 뒤 마왕은 네지코를 데리고 아사쿠사 거리에 있는 타마요의 아지트로 가게 되었죠. 그곳에 가자 타마요가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는데 마왕은 이 아지트 근처에 여러 오니들이 숨어 있다는 걸 간파했습니다. 그 순간 타마요의 아지트 밑에 어떤 결계가 생기더니 마왕은 무한성으로 떨어지게 되었죠. 그렇게 유연한 몸놀림으로 무한성에 착지를 하자 위쪽에서는 무잔이 나타나 네지코를 보고선 씩 웃었고 정말로 내 저주를 스스로 푼 오니가 있다는 게 맞았다며 네지코를 이쪽으로 얌전히 넘긴다면 너도 특별히 오니로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마왕은 네지코를 원한다면 힘으로 뺏어보라며 손을 까딱거렸고 무잔은 기껏 자비를 베풀어주려고 했더니 죽음을 재촉하는 멍청한 행동을 한다며 오니들에게 마왕을 죽이고 네지코를 데려오라고 했죠. 사실 마왕은 일부러 무한성에 들어오기 위해 미리 타마요에게 부탁해 도움을 받는 것이었는데 타마요를 시켜 오니들을 접촉하게 한 후 태양을 극복한 오니를 찾아냈으니 자신을 다시 무잔 진영에 받아주라는 메시지를 보낸 상황이었죠. 오니들이 마왕과 네지코를 둘러싸고 덤벼들자 마왕은 곧바로 십종형 법술 식신들을 소환해 그 오니들을 상대했습니다. 무잔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서 아무래도 아카자와 도우마가 당한 게 저 녀석 때문이라는 걸 알았고 곧바로 카이가쿠와 교코 한텐구를 시켜 마왕을 다굴치라고 했죠. 마왕은 한꺼번에 덤벼주면 오히려 좋다고 지금껏 꺼내지 않았던 식신인 강압수악토를 소환했습니다. 악토는 옥경과 누에, 원록을 합쳐서 만든 식신으로 그 식신들의 모든 능력을 쓸 수 있었죠. 우선 카이가쿠가 번개의 호흡을 시전해 악토에게 뛰어가 베어버렸는데 악토는 원록의 반전술식을 이용해 베인 부분을 재생해버렸고 누에의 번개의 힘과 옥견의 날카로운 발톱을 합쳐 번개 참격을 날렸습니다. 카이가쿠는 그 빠른 공격에 목이 날아가 버렸고 번개의 힘 때문에 목이 재생되지 않았죠. 카이가쿠는 어떻게 올라온 자리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는 없다고 소리쳤지만 마왕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굴러온 카이가쿠의 머리통을 일륜도로 꾹 찍어 박살냈습니다. 그때 교코가 네지코를 노리고 그쪽으로 뛰어들었는데 악토가 빠른 속도로 반응해 교코를 막아섰고 교코는 악토에게 마비침 혈기술을 시전해 마구 날렸지만 악토가 여유롭게 피한 뒤 교코를 발로 차 날려버리자 교코는 최종 형태로 변신해 다시 악토와 육탄전을 펼쳤죠. 하지만 악토가 마오라에 비해 약해 보이는 것이지 마오라를 제외한 10종형 법술의 식신 중 가장 강했고 원래 제닌 가문에서 마오라를 조복할 수 있었던 술사는 없었기에 제닌가에서 사용 가능한 술식 중에는 악토가 가장 강한 술식이었죠. 그렇기에 악토는 교코를 그야말로 처참하게 발라버렸고 한텐구가 소환한 조아쿠텐 역시 신명나게 털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조아쿠텐을 아무리 부숴봤자 무한성에 숨어있는 한텐구를 죽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었기에 마왕은 수천 마리의 토끼 식신을 소환해 무한성 전체에 뿌렸고 토끼들은 깡총깡총 뛰며 다니며 한텐구의 본체를 찾기 시작했죠. 하지만 한텐구는 키가 작은 토끼의 시야에 닿지 않는 무한성 기둥 위에 조용히 숨어 있었고 높은 곳을 볼 수 없는 토끼를 보며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토끼가 발정이 났는지 암컷 토끼에게 덤벼들어 짝짓기를 시전했고 2초 만에 짝짓기가 끝나자 힘이 빠져 벌러덩 뒤집어 누웠죠. 그런데 하필 벌러덩 누울 때 보인 곳이 바로 한텐구가 있던 기둥. 그 토끼는 그 사실을 곧바로 마왕에게 전달했고 마왕은 그대로 그 곳으로 뛰어가 기둥 위에 숨어있는 한텐구 본체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오니들이 상대도 되지 않고 쓰러져 나가자 무잔은 상현 중 최강자인 코쿠시보를 부르게 되었고 코쿠시보는 묵묵히 무잔의 명을 받들어 악토가 있는 곳에 커다란 달의 호흡 참격을 날렸죠. 그 참격에 몸이 크게 베인 악토. 악토가 몸을 반전술식으로 재생하려고 하자 코쿠시보는 아까 전 카이가쿠가 벤 곳을 재생했다는 걸 알았기에 악토가 재생할 틈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다리 호흡을 날려 악토의 몸을 베어버렸습니다. 그의 마왕은 악토를 소환해제했고 그래도 코쿠시보부터는 마오라가 상대해줘야 하지 않겠냐며 10종형 법술 최강의 식신 마오라를 소환했죠. 코쿠시보는 누군 소환하든 내겐 상대되지 않는다며 마오라를 향해 참격을 날렸고 마오라의 몸을 크게 베어버렸습니다. 그 참격에 맞고 마오라가 쓰러지자 코쿠시보는 생긴 것만 괴물 같고 별거 아니었다며 마왕을 향해 저벅저벅 걸어왔죠. 그런데 마왕은 그런 코쿠시보에게 마오라 쪽을 가리키며 저쪽을 다시 봐보라고 했고
코쿠시보가 뒤를 돌아보자 마와라가 빠르게 뛰어와 뺨을 쳐 날려버렸습니다. 무자는 그 마와라의 모습을 보고서 뭔가 위화감을 느꼈기에 일단 최종 목표인 네즈코부터 흡수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네즈코를 향해 긴 촉수를 뻗어 찌르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마와라가 네즈코의 앞을 막아서며 대신 그 촉수에 찔렸고 무자는 그 촉수에 자신의 독성 강한 피를 잔뜩 집어넣어 마와라를 붕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몸을 다시 재생한 코쿠시보도 뛰어와 달의 호흡 참격으로 마와라를 마구 베어버렸고 무장과 코쿠시보의 공격에 맞은 마와라는 그 자리에서 사라지게 되었죠. 무자는 이제 우리를 어떻게 상대할 셈이냐며 씩 웃었고 코쿠시보는 무잔에게 이 녀석은 제가 마무리를 짓겠다며 달의 호흡을 시전한 뒤 발도 자세를 취했습니다. 마왕은 내 최강의 기술인 마와라가 파괴되다니 내 패배다 라고 허탈하게 무릎을 꿇었고 코쿠시보는 그대로 마왕의 목을 향해 칼을 휘둘렀죠. 그 공격에 맞고 마왕은 쓰러지게 되었고 무자는 코쿠시보에게 수고했다며 너도 오랫동안 내 오른팔로 활약을 해줬으니 내가 태양을 극복한 후에 너도 태양 극복을 시켜주겠다고 하며 네즈코를 향해 저벅저벅 다가갔습니다. 코쿠시보는 무잔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뭔가 찝찝했는데 분명히 자신이 마왕을 쓰러뜨렸지만 칼의 살결이 베이는 특유의 손맛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무자는 천년 만에 태양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네즈코에게 팔을 뻗었는데 그 순간 더러운 손 대지 말라는 소리와 함께 마왕이 뛰어와 무잔의 팔을 베어버렸습니다. 무잔은 분명 코쿠시보의 공격에 맞고 죽었던 것 아니냐며 화들짝 놀라 촉수를 꺼내 마왕의 폭부를 꿰뚫어버렸죠. 하지만 어째선지 마왕의 폭부에 닿아있는 무잔의 촉수는 소멸해버렸고 무잔이 더 많은 촉수를 꺼내온 몸을 쑤셔버렸는데도 그 촉수들 역시 소멸했습니다. 그 순간 코쿠시보가 뛰어와 달의 호흡 참격으로 마왕을 베었는데 코쿠시보의 참격은 마왕의 몸에 닿자 소멸해버렸죠. 사실 아까 전 마와라는 무장과 코쿠시보의 공격에 당해 파괴된 것이 아닌 그렇게 보이도록 마왕이 소환을 해제시켰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환이 해제가 되었다고 해도 마왕과 연결이 되어 있었고 오프필드 상태의 마와라는 계속해서 무장과 코쿠시보의 공격을 적응해 비로소 완벽히 면역이 된 상태가 되었죠. 사실상 코쿠시보의 칼은 혈기술로 만들어낸 것이며 그 칼을 이용해 참격을 날리는 거라 한번 그 혈기술을 적응하면 코쿠시보가 칼로 어떤 호흡을 쓰든 면역이 되는 상태였고 무자는 혈기술은 그렇다 치더라도 독성 있는 태초의 오니의 피로 다양한 공격을 할 수 있었지만 아까 전 무잔이 마하러의 몸에 피를 잔뜩 주입한 탓에 그 피 역시 적응해버렸고 무잔이 무엇을 해도 면역이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코쿠시보와 무자는 이 세상에 마와라 같은 사기 능력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기에 계속해서 공격을 하다보면 결국에 마왕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했죠. 마왕은 이제 슬슬 나도 공격을 해볼까? 라고 하며 일륜도를 꺼내들고서 무잔에게 뛰어가 몸을 베어버렸는데 무잔은 초고속 재생이 가능했기에 마왕의 칼에 베이자마자 재생을 했고 무자는 난 이미 목의 약점도 극복한 상태라 너희 귀살대 검사는 절대 나를 죽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마왕은 코쿠시보에게 눈을 돌려 그를 공격했는데 코쿠시보는 내비치는 세계를 통해 마왕의 검수를 읽었고 그대로 칼길이 여러 번 부딪혀 마왕의 일륜도를 박살내버렸죠. 무자는 마왕의 일륜도가 부서지자 이제 정말로 무서울 건 없다며 공격을 퍼부었는데 마왕은 그 공격들을 그냥 맞으면서 앞으로 나아가 주먹에 주력을 담아 무잔의 폭부를 강하게 가격했습니다. 그러자 무잔은 엄청난 충격에 피를 토했는데 어째선지 마왕에게 맞은 곳은 재생이 되지 않았고 그 주변은 계속해서 붕괴되어 갔죠. 그 뒤 코쿠시보에게도 뛰어가 팔을 휘둘렀는데 코쿠시보는 내비치는 세계로 마왕의 모습을 보고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왕이 휘두르는 팔 주변에는 아까 전 마와라가 들고 있던 테마의 검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죠. 코쿠시보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마왕의 공격의 범위가 훨씬 넓다는 것에 막을 수밖에 없겠다며 방어 자세를 취했는데 테마의 검은 코쿠시보의 방어를 뚫고 크게 몸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코쿠시보 역시 몸에 재생이 되지 않고 주변이 타들어갔는데 마와라는 이미 혈기들의 재생 능력에 대한 적응을 했고 일륜도가 없더라도 혁도보다 강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술식을 만들었죠. 코쿠시보는 이게 말이 되는 거냐며 고통스러워했고 마왕은 원래 이 능력이 주술회전 세계관에서 현대 최강의 주술사 범부 사토루를 더위 사냥으로 만들었던 기술이라고 메커니즘상 적응만 하면 못 이길 상대가 없다고 했죠. 그의 무자는 이런 괴물이 나타난 이상 과거 요리이치를 만났던 때처럼 일단 빤스런을 한 뒤 마왕이 수명이 닿을 때까지 숨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한성을 관리하고 있는 나키메에게 저 녀석을 이 무한성에서 쫓아내라고 명령했는데 어째선지 나키메는 응답하지 않았죠. 그의 나키메의 상황을 텔레파시로 알아봤는데 타마요와 유시로가 나키메를 붙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왕은 미리 타마요에게 무한성에 들어가면 나키메를 찾아 제압하라고 일러준 것이었죠. 타마요는 내가 여기에 들어온 이유는 내 녀석이 패망하는 걸 직접 보기 위해서였다며 웃었고 무자는 무한성을 나키메가 조종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마왕에게서 도망가기 어렵기에 나키메에게 저주를 발동해 죽여버렸고 무한성은 붕괴되었죠. 그렇게 넓은 필드에 나오게 된 코쿠시보와 무잔. 무자는 코쿠시보에게 최대한 저 녀석을 막으라고 한 뒤
혼자 치사하게 빤스런을 치려고 했습니다. 코쿠시보는 속으로 의리 없는 새끼라고 생각하며 이왕 이렇게 된 거 사무라이답게 주인을 위해 희생하는 낭만이라도 챙겨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마왕은 그게 되겠느냐고 아직 안 보여준 기술이 있다며 영역 전개 가마밤 예정을 시전해 무장과 코쿠시보 둘 다 영역 안에 가둬버렸습니다. 무장과 코쿠시보는 갑자기 주변이 암흑으로 뒤덮이자 어느 곳으로 움직여야 할지 몰라 당황했는데 그 순간 그림자 속에서 마와라 한 마리가 튀어나와 오니의 재생을 막는 테마의 검으로 코쿠시보를 베어버렸고 무잔이 그 모습을 보고 반대편으로 도망갔는데 무잔의 앞에도 마와라가 튀어나와 그를 베어버렸죠. 메구미의 영역은 그림자로 뒤덮여 있는 영역 안에서 제한 없이 식신들을 소환해낼 수 있었고 수많은 마와라가 몸을 일으키며 코쿠시보와 무잔을 향해 계속 테마의 검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다가 테마의 검의 목이 베인 코쿠시보는 비로소 몸이 소멸하게 되었고 무잔은 목의 약점을 극복해 목이 베어도 소멸하지 않았지만 마와라가 그런 무잔의 몸을 해석했고 그를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태양의 힘이 있다는 걸 알아 테마의 검에 태양빛을 부여한 뒤 그대로 베어버렸죠. 그러자 무잔은 비명을 지르며 소멸하게 되었고 타마요는 정말로 혼자서 무잔과 코쿠시보를 발라버렸다는 것에 감격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타마요는 네즈코를 인간으로 되돌리는 약을 완성시켰고 네즈코는 인간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었죠. 한편 무잔이 퇴치된 줄 아직 몰랐던 퀴살때는 최근 들어 메구미의 소식도 끊기고 오니들도 발견이 되지 않는다며 갸우뚱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왕이 인간이 된 네즈코와 퀴살때 본부에 들어갔고 무잔은 이미 죽여버렸으니 앞으로 오니를 찾으려고 고생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의 모든 귀살대들은 경악을 했고 마왕은 메구미가 비록 주술회전에선 트롤 1000개의 희생자가 되었지만 이곳에서라도 먼치킨 주인공이 되었으니 이제 성불하라고 묵념을 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마워라의 압도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오니들을 발라버리는 먼치킨 유의 서사를 해봤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메구미가 주술회전에서 설정에 비해 활약을 너무 못했다는 것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기 연재가 될 뻔한 시나리오였지만 일부 기준 조회수 3000이 넘어 재연재가 되었네요. 다른 시나리오도 조회수에 따라 재연재가 될 수도 있으니 다른 시나리오를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씩 가서 봐주시길 바래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마왕은 이제 퇴장.さようなら。